안녕하세요.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과서부터 읽어보고 싶은 친구들을 위한 거고요. 사실 공부라는 건 교과서를 읽고 또한 그걸 정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부터가 공부죠. 그래서 자습서를 보고 먼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습서는 누군가 이거를 다시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가 정리한 걸 내가 다시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교과서 읽기.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도와주고 싶어서. 네, 선생님이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친구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네,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 선생님이 가진 건 미래인 거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네, 첫 번째. 일단은 언어와 매체의 본질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어, 언어와 국어, 매체 유형과 매체 언어 파트를 같이 해볼 텐데 한 번에 다 하진 않을 거고요. 네. 하나씩 하나씩 소단원으로 나눠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원 길잡이에서 보면 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나오는데 여기서 다른 건 놓치더라도요. 꼭 알아야 하는 거는 바로 학습 목표예요. 선생님들도 이 학습 목표에 맞춰서 문제를 내거나 수업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꼭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였고 국어뿐만 아니라 각 단원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고 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구나 먼저 인지를 하고 네, 교과서를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두 번째,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한다.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매체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 현재 사회의 소통 현상과 관련하여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한다. 네, 이 네 가지가 앞으로 나올 요 단원의 내용이고, 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단원은 요 내용이 담겨 있고요. 2단원은 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어의 특성이 나올 테고요. 그리고 국어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깊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와 국어. 네. 언어의 특성. 여기 나오죠? 아까 선생님이 학습 목표에 있던 그 두 가지요. 네, 소단은 미리 보기라고 해서 요 내용이 나오는구나라고 이해하시고 사실은 요 부분을 먼저 메모를 해놓고 여기다가 지금부터 읽어 나가는 것들을 덧붙여도 되죠. 네, 정리하면서 그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그냥 교과서만 일단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와 우리의 삶. 네. 인간의 언어와 동물의 언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동물도 언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를 고민을 먼저 해보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네, 보통 대부분의 교과서는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정의의 방법으로. 정의라고 하는 건 사전에 나오는 것들이 표현법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생각과 느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음성 문자 등의 기호 체계를 말한다라고 네, 뜻이 나와 있네요. 언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동물도 소리,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앞에 생각해보라고 했던 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죠. 인간의 언어가 동물의 의사소통 체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내용, 의미, 내용과 형식, 말소리. 형식이 분리되어 서로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와 문장을
무한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거 중학교 때 나와요.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국어의, 아니, 언어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친구들 생각나나요? 언어의 사회성, 자의성, 네. 그 다음에 창조성, 역사성, 뭐 이런 거 나왔던 거 기억나나요? 네, 기억이 나야 될 거예요. 안 나도 괜찮아요. 새로운 내용의 의미와 형식이 분리되어 서로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 이게 바로 자의성이에요. 여기 자세히 설명이 돼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꽃이 있다고 해서 각 나라마다 다 똑같이 꽃이 아니라 나라마다 다 음성으로 나타내는 소리가 다 다르다고요. 자의적이라고요.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새로운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무한하게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이걸 창조성이라고 하는데요. 동물의 언어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돌고래들이 뭔가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내거나 푸바오나 아이바오나 걔네들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하지 않죠. 아니, 꼭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어, 새로 만들지 않지만, 사람의 언어는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꽃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꽃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꽃, 꽃 한 송이만 주세요. 다 다른 문장을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언어의 창조성을 얘기합니다. 가장 두 개가 어, 다르다고 이 책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력을 키우고 또한 내용이 달라졌죠. 앞에는 언어의 특성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사고력을 키우고 사회를 이루며 생활하며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간다. 이렇게 볼 때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씩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그리고 뒤에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와 사고는요. 언어는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도 한다. 네. 그러면 서로 언어랑 사고랑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고운 말을 사용하면 마음도 고와진다라는 말은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담긴 표현이고 저기여기나 국외내와 같은 표현보다 여기저기나 국내외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네.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게 사고가 언어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있는 중심에서 여기 입장에서 다른 걸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멀리에 있는 걸 먼저 말하지 않고 나 가까이에 있는 여기, 저기 라고 순서적으로 얘기하게 되고 국내, 국외가 있을 때도 국내외라고 말하지 국외, 국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기 때는 밥처럼 하나의 단어를 이용하여 말한다. 그러다가 좀 더 잘하면 밥 주세요처럼 문장으로 말하고 더 처음엔 단어, 그 다음에 문장, 더 시간이 지나면 배고픈데 밥 주세요 같이 상황을 더 자세히 표현 한다. 이처럼 인간은 네, 이처럼 이런 말 나오면 이제 더 정리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표지말이라고 하는데요. 표지가 되는 말들이 나오면 그 뒤에 내용을 한 번 더 자세히 봐야죠. 인간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사고력도 함께 발달하게 되고 또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 수준 높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언어는 사고의 영향을 받으니까 사고가 높아질수록 언어도 높아지고요. 또 언어가 높아지면 또 한 번 사고력에도 더 네, 높아지는 영향을 서로가 주고받는다 이야기를 이 한 얘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어와 사회. 언어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발전하게 하는 수단이다. 사회를 유지 발전하게 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그렇게 이루어낸 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언어는 그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게 된다. 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나며 그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양상도 다르다. 언어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지역에 따라. 예를 들어, 부추는 지역에 따라 정구지, 그 다음에 졸, 솔, 분추, 새우리, 염지처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네. 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방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지역 방언. 네. 한편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시대, 나이, 등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도 한편이라는 표지어가 나오네요. 한편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이 문장에 네, 관심을 가져야겠죠. 위의 내용하고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이라는 말이 나오면. 같은 지역에 있어도 여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 했으니까요. 그 다른 내용으로 한편 같은 지역에 있어도 나이, 성별, 계층, 직업 등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뭐, 이런 거는 친구들이 이미 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쓰는 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는 말하고 다 다르듯이, 네. 다 달라진다.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의학, 건축, 법률 등 각 직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말이 다른 것은 언어와 사회 관계를 보여주는 이 예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말이랑 건축이나 법률가들이 쓰는 말이랑 다 언어가 조금씩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어,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그리고 직업군에 따라서 쓰는 말들이 달라요. 뭐 이걸 차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네, 그게 아니라 각각의 그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인 조건이나 사회 안에서 서로가 다르게 언어도 사용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그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그런 어려운 영어 단어들을 평소에 쓰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언어와 문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과 정신, 곧 문화를 반영한다. 언어마다 형제자매를 나타내는 어휘 양상을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성별에 따라서만 구분하여 나타내고 중국어는 성별과 손이, 손아래에 따라 구분하여 나타낸다. 우리말은 형제자매의 성별 및 손위, 손아래뿐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성별에 따라서도 구분하여 나타낸다. 이는 형제자매 안에서도 남녀와 상하관계를 더 뚜렷이 구분하여 하던 우리나라 문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영어로는 브라더 시스터밖에 없어요. 형제를 부르는 말이. 근데 중국어는 이렇게 다르고요. 그다음에 한국어는 영어 하나에 부를 수 있는 말이 네 개나 있는 거죠, 우리는. 네. 그런 것처럼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 뭐 선배, 후배 이런 말도 영어에는 없어요. 우리는 있죠. 네, 그런 거요.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이누이트족의 언어에는 눈을 구별하여 나타낸 언어나 흰색을 나타낸 어휘가 많다는 것. 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눈을 구별하는 단어가 많고요. 사면이 바다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언어에 모래와 관련된 어휘가 많다는 것. 언어 또한 언어와 문화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이거는 사회적 문화고요. 이거는 환경적 문화지요. 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도 나타내는 단어가 많다. 우리나라는 네, 비와 관련된 게 많고요. 계절과 관련된 단어도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편 나왔네요. 한편 언어는 문화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문화를 이루어내고 축적해 왔으며 언어를 도구로 하여 이러한 문화적 산물을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다. 전승이 무슨 뜻일까요? 네, 다음 세대한테 연결해서 알려준다고요. 쉽게 말하면. 네.
책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찾아보세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다음 세대에 전승해 왔다, 이어왔다고요. 따라서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이어지며, 여기 따라서 또 나왔으니까 뒤에 중요하겠죠. 언어를 배우는 것은 문화를 배우는 것으로 이어지며 언어 또한 그 자체로 문화로서의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네. 언어를 통해서 문화가 발전되니까요. 언어는 문화이기도 하죠. 언어는 문화를 나타내는 도구예요. 이 말이 뭐겠어요? 문화를 나타내는데 뭐 몸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언어 또한 문화를 나타내는 수단이 됩니다. 도구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언어를 보면 문화가 들어있겠죠, 당연히. 문화를 표현하는 도구가 되니까. 네. 또한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문화가 되고 문화를 배우는 것 자체가 언어를 설명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케이팝이요. 친구들 케이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역사, BTS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한 한글을 그대로 네,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졌죠. 그거를 이해한다면 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